안녕하세요. 한별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이제 생명과학부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요. 이제 저번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단원 1단원은 생명과학의 역사에 관한 단원으로 이 부분은 잠깐 보류를 해두고 대단원 2단원부터 수업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원 2단원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포의 특성이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그래서 이 단원은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세포에 대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중단원인 생물의 구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먼저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소단원을 이번 시간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필요한 부분이나 있으면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를 먼저 보시면 제목이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유기적 구성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들어가면서 여기 지금 그림이 자동차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계나 이런 장치들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부속품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속품들이 그냥 뭉쳐 있다고 자동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구조에 맞게끔, 역할에 맞게끔 이제 유기적으로 조직이 되어야 자동차라고 하는 온전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생명체는 어떤 체계로 생명체를 구성할까? 여기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할게요. 생명체는 우리가 분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세균이나 아메바, 집신벌레 이런 것처럼 딱 세포 하나가 그 자체로서 생명체가 되는 단세포 생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 인간을 비롯해서 훨씬 많은 생물들은 여러 가지 세포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다세포 생물입니다.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가 그 자체로서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성 체계라고 할 것이 없는데요.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이 세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돼서 하나의 개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세포들이 그냥 뭉탱이로 모여 있다고 무조건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하나의 개체를 이룰 때에는 구성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23페이지에 보시면 요 그림이 있을 거예요. 먼저 세포가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고요.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됩니다. 근데 이때 모이는 세포들은 아무 세포가 아니라 형태나 기능이 비슷한 세포예요. 그래서 비슷한 종류의 세포끼리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개의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만듭니다. 이때 기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고유한 기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소화한다거나 아니면은 말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기능을 나타내야 이거를 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기관이 모여서 드디어 하나의 생명체인 개체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생물의 분류 체계는 되게 다양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이 구성 단계를 동물과 식물로 나눠서 그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교과서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24페이지로 가면은 동물체의 구성 단계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옵니다. 자, 동물체는 역시 앞에서 봤듯이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의 구성 단계를 따라가는데 여기에 특이하게 기관계라고 하는 단계가 하나 추가돼요. 그래서 기관 다음에 기관계, 개체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계라고 하는 단계는 어떤 의미냐? 그래서 기관계는 기관의 모임이기는 한데 이때 좀 비슷비슷한 연관된 기능을 하는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라고 하는 단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에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나와 있는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소화계라고 하는 기관계가 있는데 이 기관계는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을 묶어서 소화계라고 하는 단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체의 구성 단계에는 기관계라고 하는 단계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라는 거를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동물체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각 조직이 뭐 하는 애들이냐. 사실 이름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가긴 하는데요. 상피 조직은 말 그대로 표면입니다. 표면. 그래서 몸의 바깥, 우리 피부 있죠. 피부와 같은 몸의 바깥. 근데 피부 말고 우리 내장 기관들 있죠. 몸 안에 내장 기관 혹은 내강, 복강이나 흉관 같은 기관이 들어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도 표면은 전부 얇은 상피 조직으로 뒤덮여 있어요. 자, 그리고 결합 조직은 이름에 결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몸의 조직이나 기관들을 서로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혹은 몸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결합 조직입니다. 그리고 근육 조직은 근육세포가 모여 있어요. 요런 근육과 내장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 근육 조직이고요. 그리고 신경 조직은 신경세포, 그러니까 뉴런이죠. 그래서 뉴런이 모여서 이루어진 조직이 신경 조직입니다. 그래서 뉴런이 하는 역할이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호로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경 조직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조직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더 하자면 상피 조직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표면을 덮고 있는 조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표면을 덮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얇은 한 층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모양이 둥글둥글한 애들도 있고 그리고 길쭉길쭉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양을 할 수 있고요. 얘네들도 기관에 따라 위치에 따라 종류가 다양해서 일단 표면을 덮고 있는 보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소화기관이나 뭐 호르몬 등을 분비하는 기관에 위치한다고 하면은 무언가를 분비하는 샘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이 우리 몸에 눈이나 코, 입 같은 감각기관의 표면에 있다면 이 상피세포들이 그런 자극을 받아들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소장의 표면에 있는 상피세포라고 하면은 소화하고 만들어낸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피 조직도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여기 그림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표면에 상피세포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바로 아래로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결합 조직은 아까 몸의 조직이나 기관들을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표면에 상피 조직들이 잘 붙어 있을 수 있게끔 다른 조직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합 조직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 결합 조직을 이루는 세포의 종류나 이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결합 조직이 있는데 방금 본 것과 같이 조직과 조직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밀도가 높아진 경우에는 얘네가 뼈나 근육을 연결해주는 힘줄이나 혹은 인대들도 이 결합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결합 조직이 몸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 같이 뼈, 뼈 혹은 연골 이런 부분도 결합 조직의 일부고요. 그리고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결합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면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혈액입니다. 혈액. 혈액은 뭔가 우리가 느끼기에 결합도 아닌 것 같고 지지도 아닌 것 같은데 결합 조직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얘는 우리 혈액이 하는 역할이 뭐죠? 영양분, 산소 이런 것들 노폐물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운반해 줌으로써 우리 몸을 전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결합 조직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혈액이 결합 조직에 속한다는 거는 시험에도 좀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근육 조직은 아까 얘기했듯이 근육세포가 모인 것인데 이 근육은 여러분들이 작년에 생명과학 1을 학습하면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골격근, 그리고 심장을 이루는 심근, 그 내장기관의 내장근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제 골격근과 심근 같은 경우는 가로 줄무늬가 있어서 가로무늬근이라고도 하죠. 근데 내장근은 그런 무늬가 없어서 민무늬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골격근은 우리가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의근이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심장이나 내장은 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불수의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근육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참고로 봤고요. 그리고 신경 역시 여러분들이 작년에 생명과학 1을 배우면서 아마 뉴런의 구조 그리고 신경계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경세포들, 뉴런이 신경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이다. 자, 그러면 방금 보신 조직들이 모여서 이제 동물의 기관과 기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은 아까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예시인 소화계를 보면은 소화계의 입, 위, 간, 소장, 대장 이런 애들은 각각 음식물을 열심히 씹어서 침이랑 섞고 그다음에 단백질 소화하고 그리고 음식 소화된 영양분 흡수하고 그리고 응가 만들고 요런 각각의 기능을 하는 구조물들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기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화계라고 하는 기관계 단계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화계 외에도 혈액순환하고 관련이 돼 있으면 순환계, 그리고 숨 쉬는 거랑 관련돼 있으면 호흡계, 그리고 배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배설은 주의하셔야 될 게 콩팥 방광. 그러니까 오줌을 만드는 것에 관련된 것이 배설계예요. 여러분 응가는
그리고 음식물 소화시키고 남은 찌꺼기이기 때문에 대장에서 만들죠. 그래서 소화계에서 만든 산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계, 우리가 몸을 지키는 항체를 만들고 면역과 관련된 면역계, 그리고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내분비계 등등등 이렇게 기관계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거를 하나하나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이 기관과 기관계의 예시는 여러분 교과서 24쪽에 보시면 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로 제시가 돼 있는데 이거를 달달달 외운다기보다 딱 봤을 때 이게 어느 기관계에 속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심장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혈액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순환계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폐 하면 숨 쉬는 거랑 관련이 있죠. 호흡계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친구들이 실수를 자주 하는 거를 하나 좀 찝어주자면 바로 여기 이 간입니다. 간. 우리가 소화계라고 하면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로로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간에는 사실 음식물이 직접 들어갔다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영양분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쓸개즙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간도 소화계에 포함시킨다는 거, 요거는 좀 특이하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물에 대해서 구성 단계를 봤고요. 다음에 식물체의 구성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식물 역시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의 단계가 기본인데 여기에 뭐가 추가되느냐? 얘는 조직계라고 하는 단계가 추가됩니다. 식물의 조직계는 여러 조직이 모여서 만드는 단계고요. 얘는 식물체 전체에 연속적으로 이어서 분포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뒤에 다시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좀 보시면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 5개의 단계로 나와 있고 조직계라고 하는 단계가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표피 조직계 이렇게 3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직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식물의 조직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동물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동물의 구성 단계는 친구들이 좀 친숙하게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식물은 보통 친구들이 관심이 좀 없는 편이어서 식물의 구성 단계는 좀 생소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조직 단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의 조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네를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열을 하느냐 혹은 분열을 안 하느냐. 그래서 분열을 하면 분열 조직이고 분열을 안 하면 영구 조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식물 내에서 세포 분열을 열심히 하는 부위가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생장점과 형성층이에요. 생장점은 보통 줄기의 끝,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요? 뿌리의 끝. 그래서 줄기 끝, 뿌리 끝에서 열심히 세포 분열을 하면 식물의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길이 생장을 하게 하는 곳이고요. 형성층은 어디에 있어요? 형성층은 줄기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거 배운 거 생각이 날라나 모르겠는데 줄기에 물관, 체관이 있고 그 물관, 체관의 가운데에 형성층이 있어서 얘네들이 열심히 세포 분열을 하면은 식물이 줄기가 두꺼워지는, 그러니까 부피 생장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열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열을 안 하는 조직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표피 조직, 통도 조직, 유조직 등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표피 조직은 역시 표피, 바깥 껍데기입니다. 이거는 이름을 보면 뭔지 딱 알 수 있는데, 친구들이 헷갈려하는 게 동물의 상피 조직하고 좀 헷갈려해요. 그래서 상피 조직은 동물이고요. 식물에는 표피 조직이라는 거, 요거 좀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도 조직은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식물에서 영양분 그리고 물 이런 걸 운반하는 물관 그리고 체관, 얘네들이 통도 조직에 속합니다. 그리고 유조직은, 여기서 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유연하다 라고 말할 때 쓰는 그 유자예요. 그래서 유조직은 식물체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부분도 있고, 식물을 지탱하는 부분도 있고, 물질을 저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포들을 다 유조직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식물의 조직계는 세 가지 조직계로 구분이 되는데,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입니다. 표피 조직계는 아까 표피 조직 봤었죠. 그래서 표피 조직들이 구성하고 있는 조직계로 식물의 바깥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관다발 조직계는 아까 통도 조직 보셨죠? 그래서 통도 조직과 그리고 물관, 체관 사이의 형성층을 포함을 하는데, 이 관다발 조직계는 여러 물관, 체관들의 다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조직을 모아서 관다발 조직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기본 조직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로 유조직들이 이 기본 조직계에 속하고, 광합성을 하거나 양분을 저장하고 식물 형태를 지지하는 등 기본적인 생명활동을 하는 조직계가 바로 기본 조직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계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앞에 선생님이 식물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아주 단순화시켜서 좀 그리겠습니다. 자, 식물이에요. 지금 타블렛 펜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자, 식물입니다. 이 바깥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층이 표피 조직이었죠. 그래서 이 바깥 표면이 바로 표피 조직계에 속하는 세포들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관다발 조직계는 이 식물 전체에 거쳐서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지나 잎까지 물관과 체관이 이렇게 뻗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통로들이 다 관다발 조직계에 속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살을 채우고 있는, 그러니까 표피 조직과 관다발 조직 사이에 이 사이를 채우고 있는 세포들이 바로 기본 조직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직계가 식물체 전체에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이런 의미이고요. 선생님이 그림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교과서 25페이지에 있는 예쁜 그림을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식물체 부위를 전부 다 외운다 이런 생각보다는, 봤을 때 바깥 껍데기면 표피 조직, 가운데 통로면 관다발 조직, 그리고 그 사이 다른 표피도 아니고 관다발도 아닌 요런 그 사이를 채우는 세포다. 그러면 기본 조직,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식물의 각각 부위 그림을 보면서 이걸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그림은 왼쪽은 뿌리 그림입니다.
그래서 뿌리 형태가 구조적으로 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막 구조 명칭 이름 이런 거를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봤을 때 이 바깥 표면에 있는 요 세포층 있죠. 요거는 무슨 조직계예요? 바로 표피 조직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기다란 관은 각각 물관과 체관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관다발 조직계죠. 그리고 표피도 아니고 관다발도 아닌 요 나머지 사이를 채우고 있는 요 부분의 세포들은 무슨 조직계입니까? 바로 기본 조직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줄기를 볼게요. 줄기도 역시 맨 바깥을 둘러싸는 이 표피 조직은 표피 조직계. 그리고 여기 물관, 체관, 그리고 그 사이 있는 형성층. 얘네들은 무슨 조직? 통도 조직. 통도 조직계. 그리고 여기 통도 조직과 표피 사이. 그리고 통도 조직 안쪽.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 조직계에 속한다. 자, 이 그림은 식물의 잎의 단면입니다. 잎의 단면은 문제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보세요. 자, 얘도 여러 가지 막 조직, 무슨 세포 이런 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도 여기서 표피 조직, 관다발 조직, 기본 조직계 구분할 수 있으시죠, 이제? 자, 그래서 맨 위쪽에 그리고 아래쪽에 요 껍데기 한 층의 세포들은 표피 조직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인맥이라고 표시된 물관, 체관은 관다발 조직계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채우고 있는 요 울타리 조직, 그리고 해면 조직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다 뭐죠? 얘는 기본 조직계가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잠깐 하면 울타리 조직은 이렇게 식물 잎의 표면에 세포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구조를 가진 부분을 울타리 조직이라고 해요. 왜냐면 빛이, 햇빛이 위쪽에서 내려오니까 얘네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광합성을 더 많이 하려고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아랫부분은 뭔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듬성듬성 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스펀지가 바로 해면이라고 하는 동물인 거 아시나요? 그래서 해면은 스펀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해면 조직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변세포는 잎의 뒤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 여기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드나드는 기체의 통로 역할을 해주는 기공 주변의 세포를 공변세포라고 하죠. 그래서 공변세포도 역시 맨 바깥층에 있기 때문에 표피조직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물체의 조직계를 구분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식물의 조직계 다음은 식물의 기관이었죠. 그래서 기관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식물에서 영양분을 만드는 기관이면 영양기관, 그리고 생식활동을 위한 기관이면 생식기관, 이렇게 두 개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영양기관은 광합성을 하는 잎, 그리고 광합성을 위한 양분들이 이동하는 줄기, 그리고 물을 흡수하는 뿌리, 이렇게 각각 기능별로 기관을 구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생식세포를 만드는 꽃, 그리고 종자를 만드는 열매, 이렇게 생식기관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식물의 기관이다. 그리고 이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소단어는 여기까지이고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의 단계로
생명체는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동물은 기관 다음에 기관계라고 하는 역할이 있었고요. 식물은 조직계라고 하는 단계가 더 있었습니다. 얘네 둘의 차이점 그리고 구분해야 될 점 이런 점들을 유의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은 소단원은 하나가 끝났고요. 이어서 다음 소단원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에 대해서 수업을 이어서 할 건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중간에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